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86번째 시간으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사주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사주 특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유년 대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육신이 서로 충국을 하는 형태이며 그중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관기운을 만났는데 관기가 소녀에게 충국을 당하거나 또는 소녀운을 만났는데 소녀가 관기를 충국하거나 이 두 가지는 극관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형여운을 만났는데 형요가 재요를 충국하거나 흔히 극제를 한다든지 또는 궁겁증제가 되는 운이 됩니다. 또 사명이나 삼사론을 만났을 때 형충이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은 우리가 일반적인 행동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동인 경우가 있으니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정신에 관련된 오행은 수와 목이니 육신과 관계없이 수와 목이 형충으로 깨지는 시기에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일육수운이나 이칠화운을 만났는데 수화충이 되거나 또는 삼팔목운이나 사구금운을 만났는데 금목충이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또 이칠화는 육신과 관계없이 화란과 구설을 의미하니 유년대운에서 이칠화가 왕해지는 시기도 법적인 구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을유, 기묘, 병술, 임진 1945년 음력 2월 5일 진시생 양둔, 경칩, 중원, 칠국 건명입니다. 동천은 일지 6궁, 세지 7궁, 월지 3궁, 시지 4궁, 중궁입니다. 집안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홍국수 실세의 생극관계는 시지 7화 관기호는 세지 10토 부효를 생하니 관상생이 되고, 세지 10토 부효는 일지 9금을 생합니다. 또 일지 9금은 월지 육수 소녀 진생처가 있으니 육수를 생해야 하나, 일지궁 9륙과 중궁 3위는 공충을 하니 일지 9금은 육수 소녀를 생하기보다는 중궁 3목 재요를 충국하니 극제가 됩니다. 홍국수는 진가원칙과 예외원칙이 함께 있으면 예외원칙이 우선하니 일지 9금은 진가원칙으로는 육수 진생처를 생하나 예외원칙인 공충이 되니 육수를 생하지 않고 삼목을 충국한다고 봅니다. 이 예외원칙에 대한 것은 지난 19번째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월지 육수 소녀는 중궁, 참목, 재요, 진생처가 있으니 삼목을 생하여 식신생재가 되고, 중궁, 삼목, 재요는 시지, 칠화, 관교를 생해 재생관을 해야 하나, 중궁 3위와 월지, 천반, 구금은 삼위구, 천지반 삼형이 되니 삼목은 칠화를 생하기보다는 영순이 이화를 생해 천지반 삼형이 됩니다.
이번에는 천반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혼국수 실세의 생극관계를 보면 시지 천반 팔목 제요는 중궁 천반 이화 관요를 생하니 재생관이 되고, 중궁 천반 이화 관요는 세지 천반 오토 부요 진생처가 있으나 집안 삼목 월지 천반 구궁과 천집안 사명이 되고, 세지 천반 오토 부요는 생각할 곳이 가생처인 월지 천반 구금 형요와 가극처인 일지 천반 육수 소녀만 있으니 집안 십토의 겸황으로 묶이게 됩니다. 즉 생극작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겸황은, 그 겸황에 대한 내용은 지난 29번째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월지 천반 구금 형요는 진생처인 일지 천반 육수 소녀가 있으나 중궁 삼위와 천집안 사명이 되고, 또 일지 천반 육수 소녀는 집안 구궁과 함께 중궁 삼위를 공충합니다. 이 명국에서 중궁 삼목 제요는 일지 구금에게 공충으로 충국을 당하고, 또 월지 천반 구금에게 사명으로 충국을 당하여 궁겁증자가 되는데, 삼목 제요가 공충과 사명으로 궁겁증자가 되니 돈, 여자 문제로 관제를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62세에서 70세 진궁 천반 구금 형요운에 구금 형요가 사명으로 집안 삼목을 형충하니 지인과의 돈 문제로 상호 고소를 하였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호 조정을 거쳐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이 지인과 돈 문제로 상호 고소를 하게 된 것은 형요운의 궁겁증자가 되기 때문이며, 이때 이제 칠화 관기가 관인상생으로 일지를 생하니 그 상호 조정을 거쳐 마무리는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을미 기묘 신묘 무술 1955년 음력 3월 8일 술시생 양둔 춘분 하원 육국 곤명입니다. 동천은 일지월지 3궁, 세지 2궁, 시지 6궁, 중궁입니다. 집안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혼국수 실세의 생극관계는 일지 이화는 시지 오토 소녀를 생하고, 시지 오토 소녀는 생각할 곳이 진극처인 세지 일수 관요와 가생처인 중궁 구금 제후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일수를 극해야 하나, 오토 천반 칠화와 중궁 구금은 천집안 삼살이 되니 오토는 일수를 극하기보다는 중궁 구금 제요를 생하여 식신생제가 됩니다. 또 중궁 구금 제요는 세지 일수 관요를 생하여 재생관이 되고, 세지 일수 관요는 일지 이화를 가극합니다. 또 천반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혼국수 실세의 생극관계를 보면 중궁 천반 삼목 부효는 시지 천반 칠화 형요를 생하고, 또 시지 천반 칠화 형요는 진생처인 월지 천반 십토 소녀를 생해야 하나, 집안 오토 중궁 구금과 천집안 삼살이 되니 집안 오토 소녀를 생하고, 또 일월지 천반 십토 소녀는
세지 천반 일수 관요를 극하여 극관을 하나 일수를 극하는 것은 가극이니 집안 진생처로 순위 변경이 가능하여 진생처인 중궁, 구금, 제요를 생하여 식신생재가 됩니다. 세지 천반 일수 관요는 시지 천반 칠화 형요를 충국합니다. 이 명국은 금목 충국으로 중궁 구금은 세지 일수를 생하여 죄생간이 되나 구금은 영순이 삼목을 자충으로 충국하니 구금의 실세는 일수를 생하기보다는 삼목을 충국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삼목을 충국하는 구금은 중궁에 있어 그 힘이 왕한데 또 시지 5, 7과 천지반 3살이 되니 왕한 구금이 3살까지 겸하여 그 힘이 더욱 막강하니 삼목이 충국으로 받는 피해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 경우 일육수가 동하여 삼목을 수생목하면 삼목이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다고 보는데 태궁에 있는 육수는 비동처가 되고 또 세지 천반 일수는 시지 천반 칠화를 충국하니 삼목을 생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삼목은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삼목이 충국을 당하는 대운을 만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41살에서 44살 감궁 집안 10토 소녀운에 10토가 중궁 구금을 토생금하니 삼목을 충국하는 구금의 힘이 더욱 강하게 되어 삼목이 깨지게 되니 이 명국의 주인공은 결혼한 상태에서 남자 문제가 생겨 배우자를 사망케 하는 일을 저질러 구속이 되었는데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중한 범죄와 중형이 나타나는 이유를 보면 구금이 삼사를 겸하여 왕하고 또 충국을 받은 삼목은 일육수에 생을 받지 못하는데 유년 10토운에 천반 이화가 간접운으로 작용을 하여 중궁 구삼과 천지반 사명이 되니 이 구금은 삼살과 사명으로 동시에 작용을 하여 삼목을 형충하기 때문입니다. 즉 삼목이 단순히 구금 하나에 충국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삼살과 사명으로 동시에 작용하는 구금에게 충국과 형축을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한 범죄와 중형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남자 문제가 생긴 것은 감궁에 도화살에 해당하는 세년, 1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86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주 예문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